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반등, 이것 끝나야 진짜입니다. 미국 증시가 정말로 좀 속 시원하게 좀 긍정적인 방향을 보려면 저도 이것 정도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관세 아니고요.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에 워낙에 조금 말들이 많았죠. 이제 저를 농충이다, 쇼충이다 하시는 분들이 가르마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여움을 풀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나 실시간 정보를 좀 보기 힘들다,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좀 제가 보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이 들어오셔서 올라오는 거 실시간으로 정보들 같이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텔레그램 꼭 무료로 참여하시고요. 이미 1880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가르마 데리고 와라. 좀 이런 얘기가 댓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헛소리하네. 오늘 폭등했는데 뭐 급등 얘기는 없네. 이분 왜 이렇게 다 틀리냐. 4월에 반등 없다며 삭발하고 나와라. 반등 없다고 너 틀렸어. 가르마 데려와라. 안 오른다고 100번 말한 거 책임져야지. 그래서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달렸습니다.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냐 물어본다면은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사실 조금 겁도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항상 이 4월 9일에 제 가르마 방송을 보면은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는 말은 제가 항상 3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점을 잡을 수 없으니 지금 구간 빅스가 40이 넘고 충분히 이 밀린 상황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매번 방송에서 어느 일정 수준 이하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합시다라고 계속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유튜브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100번 말했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다고 100번 말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번 말했다는 거는 하락이 이때 나와요 이게 아니라 아마 반등이 좀 확실하게 나오려면은 5월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4월에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저도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 관세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측이나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앞으로도 저는 사실 부담은 되겠지만 시장에 나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성을 계속 찾아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쇼충이도 롱충이도 아닙니다. 저는 모두가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안 하원 통과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상원 통과했다며 근데 법안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상원 갔다 하원 간 게 아니고요. 하원은 따로 또 통과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공화당 내 이견을 뚫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 7,700조 원을 감세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약 5조 삭감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약 7,20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지출 삭감액이 그간 요구해온 2조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해 난관을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또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겠냐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마 상원을 좀 통과를 해야, 상원을 다시 가야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삭감액이죠. 이 삭감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원에서 좀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하고 그다음 조정을 한 다음에 상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이제 완전히 통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바로 부채한도예요. 지금 부채한도가 꽉 찼습니다. 언제부터? 1월부터. 그래서 채권 발행이 기존에 계획한 거 빼고는 추가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돈이 비어갑니다. 어떤 통장? 나라의 통장. 바로 재무부 통장이라고 합니다. TJ 잔고인데,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잔고는 비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랬던, 이 예산안 통과가 좀 늦어졌던 시기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을 할 때 TJ 잔고입니다. 제가 항상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하죠. 이 재무부의 통장이 원래는 이쯤 되면은 협상을 해야 돼요. 아, 잔고 많이 내려왔네. 협상하자. 근데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로 돈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있는 돈 쓰는 겁니다. 계속 써요. 있는 돈 씁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정말 거의 최저점 근처인 2021년 12월 582억 달러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채권 발행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1분기 2022년 TJ 잔고 계획인 6,520억 달러를 채울 때까지 잔고를 쭉 채워 올립니다. 여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잔고가 바닥치고 잔고를 채워 넣을 때는 모든 돈이 어디로 쏠려요? 일단 1순위가 TJ 잔고입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잔고로 쭉 빨려요. 그래서 보통 잔고를 채울 때 시장이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쭉 지나서 2023년 6월에 또 부채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잔고가 쭉쭉쭉 밀립니다. 그러다가 6월에 협상 완료했고요. 이때는 480억 달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023년 3분기 계획이 6,570억 달러라 그걸 채울 때까지 잔고를 쭉 채워 올립니다. 이쯤 되겠죠? 그래서 채워 올릴 때 아까 뭐라 했죠? 증시는 보통 밀리더라. 그래서 이때랑 이때는 시장이 보통 하락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언제 생길 수 있다? 2025년 4월, 5월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능성이라고 하냐? 얼마나 빠르게 통과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세금 유입이 또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4월 중순쯤 되면은 지금까지도 세금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4월에 세금이 쭉 한번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에는 세금이 쭉 4천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요. 2023년도에는 2천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요. 2024년도에는 2,500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분명히 잔고가 한번 쭉 들어올 건데 그 잔고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미국 증시가 꽤나 올랐기 때문에 이 세금 유입이 아마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셋 중에 고르자면 4천억 달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뭐 더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번 2025년도 1, 2분기의 TJ 잔고 목표가 얼마라 그랬죠? 제가 8,5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는 게 목표예요. 언제까지? 6월까지. 적어도 6월까지는 채워야 됩니다. 근데 현재 잔고가 얼마라 그랬죠? 현재 잔고를 쭉 열어보면은 아시겠지만 4월 9일 TJ 잔고입니다. 협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세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있는 돈을 쓰는 상황이에요. 4월 3일 2,960억 달러, 4월 4일 2,910억 달러, 4월 7일 3,090억 달러, 그 다음에 4월 8일 3,400억, 4월 9일 3,1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3,150억 달러에서 플러스 세금이 들어간 돈이 4월 중순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4월 중순에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 이 3,150억 달러에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4천억 달러가 들어온다? 그럼 7,1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아까 말한 8,500억 달러가 목표치니까 요 정도 채운다 그러면 적당히 채워놓으면 돼요. 7,100억 달러를. 근데 만약에 이 7,100억 달러를 바로 채우세요. 그럼 채울만 하죠. 근데 만약에 합의가 늦어져서 채권 발행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세금이 들어와서 7,100억 달러를 찍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또 채권 발행 못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써야겠죠. 발행이 협상이 될 때까지. 그럼 잔고가 또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진 만큼 채워 넣어야 돼요. 떨어진 만큼 유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결국엔 나중에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죠. 언제? 협상이 됐을 때. 협상됐어? 그럼 우리 8,500억 달러 채워야겠네? 그럼 돈의 시장에서 거의 어디로 들어간다? TJ 잔고로 싹 빨려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이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 들어갈 돈이 정해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조건 밀려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자면 TJ 잔고에 따른 대응이에요. 부채 한도 인상 시기에 따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아까 하원 통과했죠? 상원에서 조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4월에 될지 아니면은 좀 늦어져서 5월에 될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4월에 빨리 되면은 잔고 차온 상태에서 목표치를 채우기 때문에 적당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월에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세금으로 확 들어온 돈이 분명 4월 말까지 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잔고가 뚝뚝뚝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이만큼 채우는데 시장 유동성이 빨리고 그때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월에 되면 긍정, 5월에 되면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원에서 통과한 예산안 합의가 4월 통과되면은 4월 중순 세금 유입 이후 TJ 잔고가 차오른 상태로 아까 뭐 4천억 달러 정도 물론 아직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 정도라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목표치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락 영향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고를 채울 만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5월에 통과가 된다면 TJ 잔고가 바닥친 상태로 채권 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번에 세금 유입되고 돈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럼 4월 중순부터 또 4월 말까지 있는 통장에 있는 돈 갖다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 유입된 거 정말 한순간에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만약에 5월에 통과되면은 TJ 잔고로 당시에 빨려 들어가 5월에 눌림목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월이냐 5월이냐 이게 정확하게 이 예산안 합의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예산안 결과에 따라 증시 방향성 결정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빨리 될지 늦게 될지 이게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래포입니다. 영래포 같은 경우는 4월 10일 기준이고요. 지금 계속 채권 들어갈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박스권 유지하는데 이게 엄청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경 쓸 정도가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인데 제가 최근에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가 다 같이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제가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미국 국채가 치솟아 오르고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뭐 이럴 만한 분위기 생기거나 그럼 좋겠는데 실제로 웃긴 게 미국 국채 채권 이 일본 국채 지금 이 다 오른 거예요. 국채 금리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아니, 달러가 올라가야 돼요, 원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달러 같이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떨어지죠. 그 뜻은 뭐예요? 국채는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뜻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지금 엔화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엔화가 아니라 엔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진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거래를 하다가 그 채권을 싹 털고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더 이득이야. 이게 아닙니다. 일본이 더 가는 게 이득이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증거금이 없어서 털고 나가는 자금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진정된 다음에 가격을 보고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괴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정말 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지금은
마진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 부족해서 안전자산 매도가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매도 치니까 달러 떨어지고 미국 국채 매도 치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일본 국채 매도 치니까 일본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떨어진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까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단 4월 10일 CPI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PPI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이랑 웰스파고, 블랙록 실적 발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들 먼저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월 15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그리고 좀 말이 많은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4월 16일 소매 판매 지수 나오고요. 예상치보다 낮겠죠. 산업생산지수 ASML 실적 발표 4월 17일입니다. TSMC, 넷플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4월 18일 미국장 휴장이고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써놨는데 앞으로도 실적 발표랑 일정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봤잖아요. 이 밑은 사실 실적 발표가 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지어야겠죠. TJ장고는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유지 중인데 하원 통관 예산안이 상원 통과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이 맞아요. 결국엔 왜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예산안 통과가 5월로 밀리면 TJ장고 부족으로 한번 밀릴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상원 조정을 제가 아까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상원이 통과한 예산 결의안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다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채권 금리 부담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채권 만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마진콜로 채권 금리가 막 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아마 제가 관세를 조금 유예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부채 한도 인상까지 해버리면은 중요한 건 한도 인상을 한다는 거는 채권 발행을 늘린다는 소리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은 금리를 상승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5월로 미룰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무조건 그래요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4월보다는 좀 높다라 보는데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제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30년 국채 경매는 긍정적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여전히 있고요. 채권 금리 하락 나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예산안 상원 합의 중요가 너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분할 매수 지금 가는 구간 맞나요? 맞습니다. 분할로 접근하실 땐 맞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저점이다. 이제 우상향 시작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맞다. 그래서 저는 4월 하락 가능성 60%, 상승 가능성 40%로 봅니다. 왜 60%를 보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60%를 보는 이유는 사실 갖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아직 보편 관세가 살아있고 상호 관세가 유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예산안 합의가 안 됐다. 이 모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합의를 치면은 저는 이제 하락 60% 상승 40% 보면서 분할로 가능하지 지금 바닥이에요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분할 접근할 정도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하락 가능성 60%, 상승 가능성 40%고 분할은 지금 접근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4월에서 한 5월쯤 저점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내용이나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득을 낼 수 있는 내용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야, 가르마 왜 안 나오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수금일 저녁 10시에 옵니다. 수금일 저녁 10시에 오니까 타이밍 분석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뉴스나 정보들은 이 무료 텔레그램에 다 같이 나눠드립니다.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무료니까요. 들어오시고요.
들어와서 같이 이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00분이나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 봐주지 마시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심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